얀 마텔 파이 이야기. 얀 마텔은 1963년에 태어난 캐나다의 소설가로 스페인에서 태어나 캐나다, 알래스카, 브리티시 컬럼비아, 코스타리카, 프랑스, 이란, 터키, 인도 등 세계 각지에서 성장한 다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트렌트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한 마텔은 27세에 첫 소설을 발표했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출간된 파이 이야기로 2002년 부커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마텔의 작품들은 철학적 사유와 상상력이 결합된 특징을 보이며 인간 존재의 근본적 질문들을 탐구합니다. 파이 이야기는 인도에서 태어난 16세 소년 파이 파텔이 태평양에서 227일간 벵고로랑이와 함께 표류하며 겪는 생존 이야기를 다룬 소설입니다. 작품은 단순한 모험 소설을 넘어서 종교, 신앙, 진실과 허구,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이 있는 철학적 탐구를 담고 있습니다. 마텔은 이 작품에서 힌두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동시에 믿는 주인공을 통해 종교적 관용과 다원주의를 제시하며 극한 상황에서 인간이 보여주는 의지력과 상상력의 힘을 탐구합니다. 소설의 독특한 구조와 믿을 수 없을 만큼 환상적인 이야기는 독자들로 하여금 진실과 허구의 경계, 그리고 이야기의 힘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만듭니다. 작품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번역 출간되었으며 2012년 안리 감독에 의해 영화화되어 아카데미상 4개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제1부 토론토의 파이. 소설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시작됩니다. 작가인 나는 인도 여행 중 만난 한 남자로부터 신을 믿게 만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파이 파텔을 찾아갑니다. 파이는 이제 중년이 된 남성으로 아내와 2 자녀와 함께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에게는 믿기 어려운 과거가 있습니다. 파이는 본명이 피신 몰리토르 파텔이라고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파리의 유명한 수영장에서 따온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피신이라는 이름 때문에 피싱이라고 놀림받던 파이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자신을 파이라고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의 원주율 파이를 칠판에 써가며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냈습니다. 파이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는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의 폰디체리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폰디체리 동물원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독서를 좋아하는 지적인 여성이었습니다. 파이에게는 라비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제2부 폰디체리에서의 어린 시절. 파이의 어린 시절은 동물원에서 보낸 시간들로 가득합니다. 아버지 산토시 파텔이 운영하는 폰디체리 동물원은 파이에게 첫 번째 세계였습니다. 그곳에서 파이는 다양한 동물들과 함께 자라며 그들의 습성을 배웠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파이에게 동물들의 위험성에 대해 엄격하게 교육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교육은 파이가 어릴 때 벵고로랑이 리처드 파커에게 고기를 주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아버지는 파이에게 동물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기 위해 염소 한 마리를 호랑이 우리에 넣었습니다. 파이는 호랑이가 염소를 순식간에 죽이는 모습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경험은 파이에게 자연의 잔혹성과 생존의 법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파이의 특별한 점 중 하나는 종교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그는 힌두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14세에 기독교를 접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만난 파드레 마틴 신부는 파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파이는 신이 인간을 위해 스스로 고통받는다는 개념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파이는 이슬람교도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이슬람 지구를 산책하다가 빵지 주인 미스터 쿠마르를 만난 파이는 이슬람의 아름다운 기도 의식에 매료되어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는 동시에 힌두교도 기독교도 이슬람교도가 되었습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당황시켰습니다. 세 종교의 성직자들이 각자 파이가 자신의 종교만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쟁을 벌이지만 파이는 나는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을 뿐이라고 답합니다. 제3부 캐나다 이민과 침몰사고. 1970년대 중반 인디라 간디 정부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파이의 가족은 캐나다로 이민을 결정합니다. 동물원의 동물들을 모두 팔고 일부는 캐나다와 미국의 동물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파이는 16세가 되었고 폰디체리를 떠나는 것이 무척 슬펐습니다. 1977년 7월 2일 파이의 가족은 일본 화물선 치마스키호에 탔습니다. 배에는 가족들과 함께 벵고로랑이, 리처드 파커, 얼룩말, 하이에나, 오랑우탄 등 여러 동물들도 실려 있었습니다. 7월 2일 밤 큰 폭풍이 몰아쳐 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은 파이는 가족들을 깨우러 가려 했지만 선원이 그를 막으며 구명조끼를 입히고 구명정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치마스키오는 침몰했고 파이는 혼자 구명정에 남겨졌습니다. 부모님과 형 라비는 모두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구명정에 다른 생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얼룩말 하이에나 그리고 오랑우탄 오렌지 주스였습니다. 제4부 태평양에서의 생존투쟁 첫 번째 버전. 파이는 구명정에서 동물들과 함께 표류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하이에나가 얼룩말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파이는 공포에 질려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하이에나는 오렌지 주스도 공격해 죽였습니다. 이제 구명정에는 파이와 하이에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구명정 방수포 아래에서 거대한 벵골호랑이 리처드 파커가 나타났습니다. 리처드 파커는 즉시 하이에나를 죽였습니다. 파이는 안도했지만 곧 더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태평양 한가운데서 길들여지지 않은 벵골호랑이와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파이는 곧 생존을 위해서는 리처드 파커와 공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동물원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 자신이 알파 수컷임을 보여주며 호랑이를 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생존 투쟁은 치열해졌습니다. 파이는 비상식량과 물로 버티며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물고기를 죽이는 것조차 괴로웠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인간의 도덕적 기준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제5부 바다에서의 기적들. 표류 50일쯤 되었을 때 파이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마리의 해파리들이 바다를 빛으로 물들이는 환상적인 광경을 보았고 고래떼가 지나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경험은 수많은 미어캣들이 사는 신비로운 섬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 섬에서 며칠간 머물며 체력을 회복했지만 파이는 이 섬이 밤마다 산성을 분비해 모든 생명체를 소화시키는 식물섬이라는 것을 발견하고는 섬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6부 구조와 이별. 227일간의 표류 끝에 파이와 리처드 파커는 마침내 멕시코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구명정이 해변에 닿자마자 리처드 파커는 작별 인사도 없이 정글 속으로 사라졌고 파이는 이 사실에 가장 슬퍼했습니다. 파이는 멕시코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곳에서 일본 선박회사의 조사관 2명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파이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주었지만 조사관들은 벵골호랑이와 227일간 함께 표류했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제7부 두 번째 버전의 진실. 조사관들이 더 사실적인 이야기를 요구하자 파이는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버전에서는 동물들 대신 인간들이 등장했습니다. 구명정에는 파이와 함께 다리가 부러진 일본인 선원, 불교도인 중국인 요리사, 그리고 파이의 어머니가 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요리사가 다리가 부러진 선원을 죽여서 먹었습니다. 파이의 어머니는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요리사는 파이의 어머니까지 죽였습니다. 분노한 파이는 결국 요리사를 죽이고 그의 시체 일부를 먹으며 생존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 동물들은 사실 인간들의 은유였습니다. 하이에나는 잔혹한 요리사, 얼룩말은 다친 선원, 오랑우탄 오렌지 주스는 파이의 어머니, 그리고 벵골호랑이 리처드 파커는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 파이 자신이었습니다. 제8부 이야기의 힘과 신앙의 의미. 두 가지 버전의 이야기를 들은 일본 조사관들은 당황했습니다. 파이는 그들에게 어느 쪽 이야기가 더 좋은가? 라고 물었습니다. 조사관들은 호랑이가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가 더 좋다고 답했습니다. 파이는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설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파이가 홀로 바다에서 227일간 생존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희망과 경이로움, 신에 대한 믿음을 포함한 첫 번째 이야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잔혹한 현실과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두 번째 이야기를 선택할 것인가였습니다. 제9부 토론토에서의 성찰. 현재의 파이는 작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마저 들려주며 자신의 경험이 신을 믿을 만한 이유를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집에는 힌두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상징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파이는 의심은 모든 믿음의 일부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삶을 더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든다고 결론 내립니다. 에필로그. 진실과 허구를 넘어서. 소설의 마지막에서 작가는 두 버전의 이야기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결국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야기가 주는 의미와 감동입니다. 파이의 이야기는 인간이 극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에 대한 증언입니다.
얀 마텔의 파이 이야기는 모험 소설의 형식을 빌려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탐구한 작품으로 현대인들에게 삶의 의미와 신앙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철학적 우화입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